네, 글로벌 빅파마들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곧 임박한 상황이다 보니 시장은 그 기대감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모멘텀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 기대와 우려감이 또 공존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와 시장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뵙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백신 개발 호재도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뭐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뭐 물론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시장의 상승 흐름은 좀 변함이 없는 추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예, 주식 들고 가는 게 마음 편한.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리려면 역시 주식시장은 경기에 민감하니까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실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모멘텀이 강한 경기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뭐 이런 V자 경기 회복이 나타날 거라고는 올해 보면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텐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린 수출인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 통계보다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를 우리가 봐야 이게 참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좀 선행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표가 바로 뭐냐 하면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즉 ISM 제조업지수랑 그리고 OECD 경기선행지수를 저희들이 많이 드는데 혹시 뭐 그림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이해죠. 뭐 이렇게 회복되는 거는 2008년 이후 처음인 것 같죠. 네. 예, 굉장히 강한 회복세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서 이 흐름 자체, 그러니까 상승의 흐름 자체가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있다. 네. 결국 두 가지를 시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올해 보면 너무 나빠서 좀 그렇다.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다시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나 특히 그 주택을 비롯한 내구재 위주로 소비가 폭발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기 여건 모멘텀은 상당히 좋은 시기다. 이제 그 뒤가 걱정이라 그러지 일단 지금은 너무 그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밀물이 들어올 때는 밀물이 들어올 때는 웬만한 배는 다 뜨잖아요. 네. 사실 구멍만 안 뚫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만 안 뚫린 정도의 배를 잘 찾으시면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내년에 실적 좋아질 기업들이 이제 정말 많이 보이니까 실적 좋아질 그런 산업들, 기업들 쪽을 이렇게 뭐 사두시면 또 조정이 있으면 뭐 어젯밤에 또 미국도 뉴욕에 또 학교들 문 닫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조정받는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는 노이즈는 뭐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 뭐 제일 중요한 지표는 역시 수출인데 이 미국의 자동차랑 주택 판매가 너무너무 호조라 여기 연관된 산업들이 요새 좋아지고 있는 게 일단 저희들을 좀 어떻게 보면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박사님께서도 대표님께서도 뭐 내년까지 이제 둘 다 맞는 호칭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네, 상당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이제 백신 개발이 현실화되면은 뭐 업종 불구하고 언택트 컨택트 상관없이 우리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제 데이터로 모든 업종들이 다 가는 장이 그럼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전제를 달았던 게 제가 이제 내년 이익이 올해보다 좋아지는 회사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네. 안 좋아지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의 이제 걱정거리인데 바로 뭐냐 하면 디플레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참가자들한테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인플레를 갖다가 미래에 대한 인플레 기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추출해내는 방법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후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미국의 10년,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의 평균 인플레를 얼마로 보세요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베팅한 거예요. 네. 가격에 들어있는 그 인플레 기대를 녹아있는 걸 추정해 보면 아무리 봐도 향후 10년 사이 1.5%가 잘 안 돼 보인다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전문가, 그러니까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플레 관련주는 힘들다. 인플레 관련주가 뭐냐 그러면 상품, 커머디티, 뭐 거기라든가 또 땅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개발 호재. 그러니까 PBR이 좀
좀 낮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0점 몇 배 이런 기업들이 네. 자산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자산주들은 되려면 그 자산주가 됐던 시기의 특징이 인플레가 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제 전체의 물가가 오르고 가격이 좀 인상되는 맛이 있어야 이게 이제 생산성의 혁신이 없는 산업에서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뭐 잘 말씀하셨지만 바이오테크라든가 IT 같은 경우는 생산성의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제품 가격 꼭 인상 안 돼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내년 이익도 개선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플레에 기대를 해야 되고 인플레에 대한 의지가 큰 업종이 그게 바로 가치주라고 저희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가치주에 대해서 싸다라는 것만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싼데 내년에도 좋아지는가, 이걸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성장주라는 표현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불황이 와도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리고 경제가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산업 자체가 좀 성장하는, 그게 이제 바이오랑 IT의 좋은 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찾는 건 정말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업종 찾는 건 정말 힘든데 산업 자체는 불황에도 성장하고 오히려 불황일수록 성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산업들이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의 주도주다. 그러니까 거기에 네. 플러스 알파로 모든 가치주 싸다고 사면 안 되고 최근에 움직였던 해운주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뭐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또 컨택트라고 하더라도 다 가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동량들이 최근에 경기 회복 속에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 관련돼 있는 BPS가 되게 자산이 많지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시장의 주도주가 성장주는 이제 끝나고 가치주로 간다. 또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로 간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짓기에는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역시 그 참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백신 이런 거 나와도 그래 좀 더 보자 이런 생각들이 아직 강하기 때문에 너무 베팅보다는 좀 밸런스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대표님만의 또 시각을 느낄 수 있는 아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모든 그 가치주를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가 나야 좋아지는 가치주들이 참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너무 베팅하기보단 실적이 내년 전망들이 상향 조정되는 가치주들도 꽤 많기 때문에 좀 밸런스를 갖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좀 이익이 좋아질 애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부분이 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대표적인 섹터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네. 뭐 살아있는 업종이 IT밖에 없었는데 네. 최근 저희가 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 물동량이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큰 호재가 아닌가.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운송업종이 일단 좋아진다고 봐야 되고 또 정말 힘들게 고생을 했던 기업들 중에서 조선산업도 나쁘진 않은 여건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우리나라 또 여러 산업들 중에서 또 중요한 산업들 중에 많은 게 전자부품을 비롯한 그 꼭 반도체만이 IT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 업종들도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는 징후들도 보이고 왜냐하면 내구재 사니까 다 텔레비전 사니까 집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산다. 근데 이걸 꼭 언택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물동량의 증가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이 지금 좀 눈에 확실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를 비롯한 아까 이야기했던 네. 선행지표에 후행하는데 그 선행지표가 지금 너무 좋으니 잠깐 한 달에 부침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파란 선이 한 달에 부침은 좀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저건 제가 봐서는 추석 연휴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이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 수출이 제 생각엔 2자릿수 증가도 지금 가능한 여건이라면 수출 관련돼 있는 중후장대 장치 산업들 중에서 돌아서고 있는 업종들이 좀 몇 개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업종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 매수는 가능한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 10분이 짧다는 그런가? 벌써 끝났나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2월에 한번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